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금 관리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4절 어음수표 관리하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제4절 어음수표 관리하기 부분의 1번 어음수표의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음수표의 확인은요.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수령을 할 경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등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기합수표는 은행 사이트에서 이게 진짜 사용이 가능한 수표인지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약속어음 같은 경우나 당좌수표를 수령할 때도 거래처에 당좌거래 정지가 되어 있진 않은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부도어음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러한 어음이나 수표는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받으러온 관리, 그리고 지급어음 관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어음에 관련된 부분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수치했을 경우, 그러니까 타인,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을 수치했을 경우에는 받으러온 관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한 관리를 할 때는 지급어음 관리 부분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음 수치, 우리가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 받으러옴 현황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자, 받으러옴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어음을 수취했을 경우에 어떠한 형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받으러움은요, 처음에 받으러움을 수취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받으러움을 쭉 가지고 있다가 거래처가 제시했던 만기일이 됐을 때 은행에 제시해서 예금으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은행에 제시했는데 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거래처가 당좌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또는 해당하는 그 당좌 거래 통장 안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지급 거절로 인해서 부도 어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같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기일까지 기다리기 전에, 만기일이 되기 전에 중간 시점에서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가 있다면 그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에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받으러움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떠한 거래처에게 이 어음을 양도했다. 그리고 이 어음 어디서 발행한 거다 라는 내용을 뒷장에 적어서 주는데요. 이렇게 뒷장에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바로 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서는 받으러움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발생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되기 전에 발생하는 거래 중에 또 다른 경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기일 전에 해당 금액만큼에 대한 현금이 필요해서 먼저 은행에게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으러움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할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받으러움에 대해서 할인 처리를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은행에다가 매각하고 일부 수수료를 뗀 상태의 일부 금액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떼어놓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거래에 따른 붕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에 따른 붕괴 부분을 보시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보관이 있고요. 자, 보관은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받으러움을 받았을 때
받으러움 받았을 때 하는 경우고, 결제는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이제 만기일이 됐으니 현금과 바꾸는 거죠. 또는 현금성 자산과 바꾸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부도. 부도는 만기일이 됐는데 우리가 지급을 못 받게 된 경우이고요. 배선은 다른 거래처에게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양도한 경우. 그리고 할인은 은행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매각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관 시에는 당연히 차변에 받으러움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변에서는 만약 외상대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받았다면 외상매출금에 우리 받으러온 거래처랑 동일한 거래처를 넣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매출 시에 어음을 수취한 경우에도 제품을 매출한 거래처를 받으러온 거래처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제. 결제 부분에서는 어음이 만기 추심됐을 때 입금이 된 경우죠. 자, 우리가 만기에 추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받으러움에 대한 금액 줘라고 추심하면서 받으러움 감소시켜주고, 이때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처 부분 우리 반드시 우리가 매출했던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좌예금 부분은 증가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가 부도죠. 우리 만기일이 돼서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자,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받으러움은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감소는 시켜주셔야 돼요. 감소시켜주면서 우리가 매출했던 거래처 여기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증가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부도일 경우에는 부도어음과 수표가 차변에 증가한다라는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선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들어갈 거고요. 자, 받으러움은 우리 매출을 A거래처에서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A거래처 받으러움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있는 외상매입금. 우리 타 거래처에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배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상으로 거래한 매입처에 대해서 외상매입금 옆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받으러움의 거래처랑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다르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할인. 자, 할인이 많이 나옵니다. 할인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받으러움을 만기 전에 매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 만기일까지 남아있는 일수에 따라서 할인료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할인료는 수수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수료 부분을 차감한 만큼만 우리는 당좌예금,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받으러움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만큼 전부 다 감소시켜 주셔야 되고, 여기에도 거래처, 우리가 받으러움 받았던 거래처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 수수료 뺀 만큼에 대해서 입금 받을 거니까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할인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부분으로 기입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할인이 나왔다. 자, 받으러움 매각 거래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거래가 북박이에요.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고요. 당좌예금이냐 보통예금이냐 이 예금 입금이 어디로 됐느냐 이 차이만 조금 생길 뿐이니까 우리 이 거래의 분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받으러움과 관련되어 있는 분계를 프로그램에 입력해보고 받으러움 현황에서 어떻게 반영이 돼서 보여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하실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일단 문제 내용 보시면요. 1번 6월 17일에 서초약품에 외상대금 500만 원을 약속어음하고 어음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수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초약품에서 외상값 받을 게 있었는데 그 외상값을 어음으로 대신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분계를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일자가 6월 17일이고요. 6월 17일에 자, 차변에는 받으러움 받았으니까 받으러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는 서초약품. 금액은 500만원. 자, 대변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금 감소하면서 받으러움으로 교체된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 넣어주시고 서초약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계는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표 방법은 이거였죠. 근데 우리는 받으러움 현황을 지금 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차변에 있는 받으러움 부분에다가 우리 자금관리라는 부분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자금관리라는 부분은요. 상단에 있는 이 자금관리 툴바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적요 부분에서 F3키 누르셔도 이렇게 하단에 나타나요. 그럼 이 하단에 나타난 부분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어음 번호와 서초 2020-0617이라고 어음 번호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수어음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으니까 패스 하시고요. 발행일은 동일하고요. 만기일이 2020-0730 그리고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상단 적유 부분에 이렇게 보관해서 어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자금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받으러움에 대해서는 받으러움 현황에서 관리할 수 있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단에서 받으러움 부분을 입력을 안 하시면요. 해당 부분은 받으러움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자금관리라는 부분 F3키 또는 여기 위에 있는 툴바 부분 반드시 받으러움 누르시고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음번호 넣다가 잘못 넣어서 그냥 저장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음번호부터 먼저 삭제하시고 다시 자금관리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 더 2번까지 입력한 다음에 어음 현황을 볼게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월 30일에 보관하고 있던 서초약품의 어음 자, 우리 1번에서 받았던 어음이에요. 이 어음에 500만 원이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거래은행으로부터 통지받았다. 자, 우리 아까 만기일이 7월 3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월 30일이 되어서 우리는 중간에 배서도 하지 않고 할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만기 결제를 받은 겁니다. 그럼 7월 30일에 일단 차변에는 당자예금 들어왔으니까 당자예금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거래처는 서초약품이었죠.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서도 F3번 누르시는 거예요. 자, F3번 눌렀더니 어음 상태 부분이 지금 할인으로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할인한 거 아니고 만기에 결제받은 거니까 이때는 5번으로 어음 상태를 바꿔주세요. 여기 하단에 보이시죠? 5번으로 만기로 바꿔주시고 어음 번호 부분에서 F2를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6월 17일에 발행했던 어음 번호 동일하죠? 이 건에 대해서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건을 확인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면서 추심으로 500만 원이 정리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붕괴했던 받으러움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받으러움 현황에서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받으러움 현황 부분 실행하시고요. 자, 받으러움 현황에서는 만기일이 7월 30일이었죠?
자, 우리 여기에서는요, 만기일 기준으로 조회하시는 거예요. 자, 거래처는 서초약품이었어요. 자, 서초약품에서 우리 만기일자가 7월 30일인 어음번호 동일하죠? 서초 2020-0617 동일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발행금액 500만 원짜리 있었고요. 지금 현재 잔액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7월 30일에 만기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일은 7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 찍혀 있고요. 구분 추심이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요. 쭉 옆으로 더 넘어가 보시면 발행했던 일자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어음 관리를 할 수 있는 받을어음 현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7월 30일 건에 대해서 받을어음 정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전표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 7월 30일에 추심 처리한 것만 삭제를 좀 해볼게요. 자, 추심 처리한 거 삭제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받을어옴 현황 와서 조회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우리 7월 30일까지 만기일자인 거 맞고 어음번호 맞고 발행 금액도 맞는데 이번엔 잔액이 뜨죠. 그리고 거래일이 처음에 등록했던 날짜로 되어 있고 구분이 보관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붕괴만 한다고 해서 받을어옴 현황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받을어옴 현황에서는 무조건 전표 입력 부분에서 적용해서 F3키 눌러서 5번 만기 추심 그리고 어음번호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자금이라고 나타나 줘야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다시 받을어옴 현황으로 왔을 때 조회하면 추심으로 바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관리에서는 반드시 우리 F3키, 적용에서 F3키가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어음 발행과 관련된 거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PPT 화면을 보실게요. 자, 다음 우리 지급어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어음을 발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했는데 자, 그 무언가가 원재료나 상품이겠죠. 자, 원재료나 상품을 구매했는데 외상 대금 대신에 어음을 지급한 거예요. 또는 대금 대신에 어음을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추후에 그 어음 값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음을 지급할 경우에는요, 우리는 순서를 아까 받을어음은 받는 순간부터 적용을 했지만 지급어음은 우리가 발행을 해줘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먼저 어음 용지를 먼저 수령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자, 이렇게 어음 용지 또는 어음 번호를 은행에서 수령을 받았다면 그 수령 받은 부분부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 이후에 거래가 발생하면 어음을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반영되는 부분이 어음 용지 수령한 경우에 발생되는 어음 등록 부분입니다. 자, 어음 등록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 프로그램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은행에서 어음 용지만 받아온 거예요. 아직 금액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음을 등록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재료나 상품을 구매할 때 어음을 발행해주면 차변에는 당연히 원재료 사왔으니까 원재료 또는 상품이 올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해당하는 그 원재료 구입처에게 어음 발행해줬어요 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지급어음을 발행해줄 때 우리 먼저 등록해놨던 이 어음 등록에서 등록했던 그 번호 중에 일부 하나 또는 여러 건을 반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급어음에서도 우리 좀 아까 바드럼에서 보셨던 F3키 눌러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급어음을 적용해줬다가 우리가 발행해줄 때도 언제까지 그러면 그 대금 줄게 라고 만기일 적어서 발행해주겠죠. 그럼 그 만기일 결제일이 됐을 때 정상으로 우리가 돈 갚았다, 지급했다 라고 한다면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차변으로 감소가 되면서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예금 계좌에서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지급어음과 관련되어 있는 실무 문제도 한번 보고 지급어음 현황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 20일에 안산기업의 외상대금 300만 원을 전자어음, 자, 어음 번호가 있고요. 만기일 있는 국민은행에서 지급은행으로 되어 있는 이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단 어음책 등록에 1매 등록하여 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지급어음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어음책 등록에서 등록 먼저 하고 그 건을 발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한번 볼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요. 우선은 우리가 6월 20일 건이고요. 6월 20일에 어음 발행한 전표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자, 이 작성을 하기 전에 먼저 어음책 등록이라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음 등록은요.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상단에 보시면 일괄 삭제 및 기타라는 부분을 이렇게 화살표를 열어보시면 여기 어음책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음책 등록을 눌러주시고 우리 수령한 날짜 2020-06-20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6월 20일이다 라고 넣어주시고 전자어음을 우리가 어음책 등록할 거니까 전자로 해주시고 자, 지급은행은 국민이었어요. 국민이고요. 그리고 어음에 대한 번호는요. 앞에 004-2020-0620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2020-07-31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매수는 한 장. 자, 이 상태로 등록 눌러주시면 돼요. 자, 등록 누르니까 여기 이렇게 번호 부분이 전자로 나타나면서 수령이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등록을 예라고 눌러주셔야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럼 우리 종료해 주시고요. 한번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음을 수령한 동일한 날에 일단은 안산기업에서 외상대금을 대신해서 지급어음 준 거기 때문에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 오고요. 자, 외상 매입금 안산기업 거라고 300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급어음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안산기업.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전표 입력에서 많이 보셨던 부분이고요. 우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F3키 눌러서 자금관리 부분에서 어음 번호를 받으러 때는 직접 입력하셨지만 이번에는 불러오게 하실 거예요. 자, F2. F2에서 불러오게 하니까 입력했던 어음책 등록에서 입력했던 부분 반영되죠? 그럼 요거 그대로 반영. 자, 그럼 발행일은 전표랑 동일한 날짜로 찍히고요. 만기일은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만기일은 2020 7월 31일. 자, 입력을 하니까 적요 부분에 이렇게 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자금이라고 나타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정상적으로 넣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또 두 번째 문제도 마저 보고 지급어음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2번 7월 31일 안산기업의 외상대금으로 발행하였던 300만 원의 전자어음이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됨을 통지받았다. 자, 우리가 6월 20일에 발행해줬던 그 지급어음이 만기일이 돼서 내 당좌예금 통장에서 자동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럼 한번 31일 거, 7월 31일 분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차변에는 우리 이제 지급엄 더 이상 더 갚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는 지급엄 넣어주시고, 지급엄 거래처가 어디였어요? 안산기업이었죠? 자, 안산기업 넣어주시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300만 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요? 대변에는 해당 금액 당자예금으로 처리했으니까 당자예금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도 우리가 대변 입력할 때 지급어음에서 자금관리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차변에 정리할 때도 자금관리를 반영을 해주셔야지만 어음 잔액이 남지 않겠죠. 우리가 지급어음 현황을 봤을 때 어음 잔액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F3키 눌러서 결제로 하시고요. 그리고 어음 번호 부분을 F2 눌러주시면 우리 6월 22일에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발행 금액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자금이라고 나타나면 우리는 지급어음 정리를 모두 다 끝내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전부 끝냈으니까 지급어음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지급어음 현황 들어가시면요. 자, 지급어음 현황 부분에서 우리 만기일 언제였어요? 7월 31일, 7월 31일. 거래처는 안산기업. 자,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만기일이 7월 31일인 어음에 대해서 거래처는 안산기업이고 금액이 300만 원만큼 발행이 됐었다. 해당 건은 6월 20일에 발행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결제 처리되었다 라는 걸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없죠. 7월 31일에 우리는 모두 다 갚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기일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만기일별로 조회하시면 되고요. 우리 만기일은 잘 모르겠고 거래처는 정확하게 알아요 라고 하시면 거래처별로 조회하셔도 돼요. 이때는 기간을 좀 더 길게 두고 거래처만 넣어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발행됐다 결제됐네 라는 것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모든 자금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셨어요. 자, 자금관리 부분은 이렇게 현황물까지 보는 거는 아직은 출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 후에 실무에서는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금관리 부분을 전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